아마 다들 조선 최고의 왕 하면 바로 이분을 떠올리실 거예요. 바로 세종대왕이죠. 뭐랄까,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이끈 왕. 맞죠?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도 만드셨고, 과학기술은 또 얼마나 발전시켰어요. 거기에 백성을 아끼는 마음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거의 완벽한 군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모든 위대한 업적이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살인과 피해 숙청 위에서만 가능했던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성군 세종의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 아버지 태종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때는 6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막 세워졌을 때인데 이게 이름만 나라지 사실상 거의 무법천지였어요. 왜냐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힘 좀 있다 하는 왕자들이나 공신들은 전부 자기만의 개인 군대, 그러니까 사병을 딱 거느리고 있었던 거죠. 거의 뭐 동네마다 작은 왕이 하나씩 있는 셈이었어요. 이 대혼돈 속에서 조선을 어떤 나라로 만들 거냐, 이걸 두고 두 명의 거물이 정면으로 딱 부딪힙니다. 한쪽은 조선이란 나라를 디자인한 설계자, 정도전. 이 사람은 왕은 그냥 상징 같은 거고 나라 일은 전문가인 재상들이 시스템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엔 야심가 왕자, 이방원이 있었죠. 이 사람 생각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무슨 소리? 모든 권력은 오직 왕, 한 사람한테 있어야 한다. 이런 엄청난 이념 대립이 말로, 토론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아주 빠르고 아주 잔혹하게 피로 결판이 나버립니다. 1398년 8월 26일, 바로 역사가 뒤바뀐 그날 밤입니다. 이방원이 기습적으로 칼을 뽑아들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차 왕자의 난이죠. 그의 사병들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을 베어버리고요. 그 피가 마르기도 전에 어린 세자, 이방석이랑 그 형까지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정말 단 하룻밤 사이에 자기 앞길을 막던 가장 큰 걸림돌 2개를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자, 이복 동생들을 처리했죠. 그럼 다음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 친형이었습니다. 왕자리에 욕심을 내던 넷째 형 이방강까지 2차 왕자의 난으로 제압해서 유배 보내버려요. 이걸로 마침내 왕자로 가는 길에 있던 모든 경쟁자들이 싹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왕이 됩니다. 태종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칼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더 무서운 곳. 바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가장 가까운 동지들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 아내 원경왕후의 남동생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처남들이죠. 특히 민무구 민무질 희영제는 왕자의 난 때 목숨 걸고 이방원을 도왔던 1등 공신 중의 공신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민씨 형제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왕이 하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싸워서 얻어낸 동업자의 지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절대 군주를 꿈꾸는 태종이 보기에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오만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태종이 진짜 교활한 함정을 하나 파요. 갑자기 나 이제 왕 안 해. 세자한테 왕위 물려줄래 하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게 이른바 선입파동인데 이때 처남들이 조금이라도 잘됐다 하는 기색을 보이니까 그걸 딱 꼬투리 잡아서 감히 왕이 물러나는 걸 기뻐해? 이런 명분으로 유배 보냈다가 결국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소름 돋는 건 몇 년 뒤에 남은 동생 2명마저 우리 형들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 이 말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로 조선 최고의 권력 가문이었던 외척 세력이 그냥 뿌리채 뽑혀나간 거죠. 하지만 태종의 진짜 가장 소름 끼치는 숙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숙청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세종을 위한 숙청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태종이 아들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상왕으로 물러나요. 그러고는 세종의 장인어른이죠. 사돈인 시몬을 최고 자리인 영의정에 딱 앉힙니다. 다들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저주였습니다.
태종은 시몬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에게 영모 혐의를 뒤집어 씌워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돌아가면 영의정이다 하면서 돌아오던 시몬은 국경을 넘자마자 죄인으로 체포돼서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 손에는 피를 묻히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칼을 든 거죠. 미래에 자기 아들의 왕권을 위협할지도 모를 외적 세력의 싹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미리 잘라버린 겁니다. 와,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모든 파괴가 그냥 잔인한 왕의 광기였을까? 근데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올 조선 500년을 관통하는 거대한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가장 치밀한 땅 다지기 작업이었어요. 태종은 이렇게 피로 다져놓은 땅 위에다가 절대 왕권을 위한 세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첫째, 모든 개인 군대를 없애서 군사력을 오직 왕 한 사람에게만 집중시킵니다. 이걸로 이제 그 누구도 왕에게 칼을 겨눌 수 없게 됐죠. 둘째, 모든 부서가 신하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만드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요. 이걸로 행정권까지 장악해서 그 누구도 왕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셋째,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호패법을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사람을 파악하고 세금을 걷기 시작해요. 이걸로 이제 모든 백성이 왕의 통제 아래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피해 숙청, 이 냉혹한 시스템 설계, 도대체 이걸 다 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태종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이라는 완벽한 성을 혼자 다 쌓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의 마스터키를 고스란히 자기 아들 세종에게 넘겨준 겁니다. 바로 이게 태종의 가장 위대한 설계였던 거죠.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는 악역, 파괴자가 되어서 왕이 될 아들 주변의 모든 위협을 제거해 준 겁니다. 그 덕분에 세종은 왕이 되자마자 골치 아픈 권력 다툼 같은 데 에너지를 단 1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오로지 학문, 문화,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아버지 태종이 흘린 피 위에서 아들 세종의 한글이 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태종의 삶은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라면 이런 비정한 수단도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괴물이자 위대한 설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선택에 대한 평가는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